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3일 경자 6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상이 별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 판 행팡 중추부사 윤두수 좌의정 김흥남 도 원수 권유를 인견하였는데 우승기 김신원 가조서 권진 심진 심집 검열 정홍익 이필령 등이 입시하였고 영돈영부사 이사내는 뒤늦게와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수의 노구가 많다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임무를 받은 지 5년 동안 공이 들 것만큼도 없으니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의 형세는 어떠한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외적의 형세는 임진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심은 도리어 별난의 초기만도 못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김응선은 단지 200여 명을 거느렸으나 몸소 사절보다 먼저 나아가 싸웠으므로 외적의 대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참액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충청병사 이시연은 당초에 2천여 명을 거느리고 영남으로 갔었는데 호남으로 돌아올 때쯤은 모두 도망가 흩어져 버리고 50여 명만이 남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쩌면 그렇게도까지 계산되었단 말인가? 지금은 장의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사람들의 생각에 외적이 재차 쳐들어왔으니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신이 영남에 있을 적에 정인홍에게 병사를 모집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본시 선비의 명망이 있어 건방의 선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 근왕할 수 있었으므로 도제찰사 이원익도 그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른바 복수군이라는 자들은 외적을 한 번만 만나보기도 전에 모조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시발이 훈련시킨 군사 역시 5분의 1은 흩어져 버렸으며 북군 800여 명은 이미 한명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명련은 어디에 있는가? 칼날에 오른팔을 부상당하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중상은 아닌가? 그리고 북군은 현재 도망간 자가 없는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지금 동작진에 있는데 그렇게 큰 중상은 아니어서 이미 완쾌되었습니다. 북군 중에 도망한 자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무엇 때문에 원수를 불러왔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경리가 권율과 이시연은 어째서 오지 않느냐고 하였기 때문에 불러왔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당초 강을 파수시키려는 의도에서 불러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올라오라는 말은 서울로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라 한강에 주둔하여 파수하라는 뜻이었다. 지금 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심이 더욱 흉흉한데 비변사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처리한단 말인가? 일마다 이 모양이니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지금 강을 파수할 때를 당하여 만약 얕은 여울에만 주의를 집중할 경우 외적이 전날 임진강에서 했던 것처럼 배를 타고 곧바로 건너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 대처할 것인가? 비변사는 반드시 상량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삼전도 아래와 저자도 사이에서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둘이 되는데 거리가 몹시 좁습니다. 그곳에 선릉과 정릉이 있는데 수목이 대단히 무성하므로 배를 만들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적들이 장강의 험함을 우리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하였다. 권율이 아뢰기를 서북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병을 초출하여 수원 근처로 보내 번갈아 서로 출입시킴으로써 외적을 무찌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좋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지킬 수 없다고 하여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 서로 싸우다가 차질이 생기면 물러나 지켜야 된다는 말이다. 영상이 채찰사의 임무를 잘 해낼지 모르겠다. 강가에 포를 설치하는 등의 일을 미리 준비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동안 산성에 대한 의논이 일어나 모두들 산성이 좋다고 하면서 시비하는 자가 없기에 형세를 가리지 않고 곳곳마다 산성을 수축하였었다. 그런데 하나의 산성이 함락당하자 인심이 놀라 선성도 부추길 수 없다고 하여 이 때문에 더욱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처리가 아이들 장난과 같을 뿐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서울은 이구동성으로 모두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성을 순행할 때 처음으로 그 제도를 보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였다. 그렇게 하고서야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섭상의 지시대로 성첩을 쌓았는데도 화를 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적을 엿볼 수도 없으니 이는 이른바 서시가 찡그리자 그를 따라 찡그린 것과 같은 격이다. 의논만 해보았자 이래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자 산해가 아래기라.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쪼록 잘 정탐하고 나서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는 중국 장수를 접견할 때 통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언제나 혼선을 일으키는데 이러고서야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나한 사람이 주의 때문에 장사들이 노천에서 거처하고 대신과 경사 대부들이 무척이나 고생하게 하되는 결과를 빚었으니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3일 경자 7번째 기사. 경기감사 홍이상이 치게 하였다. 중정과 동궁이 상수참에서 주정하였는데 지정된 각 관들이 모두 나와 대기하지 않아 공상을 전폐하였습니다. 저녁에 마전 앞 강에 이르렀는데 작은 배 4척만 있었으므로 수많은 인마와 배종한 사람들이 도로를 꽉 메운 채 밤중에야 강을 건너 마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전도되고 미안스러운 상황을 참아 말할 수 없는데 몹시 비통스러운 심정으로 섰고 대제합니다. 별장 한 명년이 소초평에서 싸워 참살한 바가 매우 많았습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4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이 소 안찰의 관사에 거동하였는데 안찰이 병이 났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상이 다만 배천만 내놓고 돌아왔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4일 신축 두번째 기사. 상이 양부종의 하체에 거동하여 접견 예를 행하였는데 상과 부총이 제비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경력수선하면서 여러 날 동안 고전하다가 중과 부적으로 마침내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우리의 복이 적은 소치 이외다. 처음에 대인의 행방을 몰라 우리 군신 상하가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는데 요행이 탈출하였으니 불행 중 다행으로 몹시 기쁘고 위안이 되오. 우리 백성들은 모조리 먼저 도망가 흩어져 유독 천병으로 하여금 외로운 성을 지키게 하여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죄이요 하니 부종이 말하기를 제가 심력을 다해 귀국을 구원하려고 닷새 밤낮을 항전하였는데 밖으로는 원병이 없고 안으로는 화살과 돌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저들은 많고 우리들은 적어 마침내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이 군문과 무원에 자문을 보내 시종 구제하였고 심지어는 제주까지 하려 하였으니 중간에서 저지당하여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왕의 융성한 뜻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후에 걸쳐 큰 공이 있었으니 본국 사람들로서 그 누가 감사하게 여길 줄 모르겠습니까? 이미 여러 아문의 자문을 보냈으며 제본까지도 탈구를 마쳤는데 경리 대인에게 저지당하여 우리의 뜻을 천조에 아뢰지 못하였으니 대단히 부끄럽소이다. 그러나 영세를 보아가며 주선할 것이요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당초에 만약 굳게 지킬 계획이 없었다면 성지를 수축하고 군마를 정비하며 친히 삼태기와 삽을 들고 부호를 순행하면서 함께 죽자고 맹세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까? 닷새 밤낮을 포위당하여 화살은 다 떨어지고 힘은 다하였는데 밖에서는 응원이 없고 적병만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문과 격리 또한 기회를 보아 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적을 제대로 방하지 못하고 군사를 패하게 하였으면 장수는 의당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오늘날까지 생존하여 몸에 중상을 입고 이런 죄인이 되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니 사람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자 달아났다면 용기는 없는 것이겠지만 내가 외적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고 극력성을 지키다가 마침내 패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는 단지 대인의 공만을 알 뿐 실수는 모르고 중과 부족으로 패전하게 된 것은 천운인데 어찌하겠소이까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성심으로 저를 대우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야 역시 국왕께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다가 마침내 패전하고 말았습니다만 만약 삼천 군마로 원야에서 싸웠더라면 외적을 섬멸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저는 이 외적에 대하여 불공대천의 원한이 있습니다. 제 가정 100명 중에 죽은 사람이 7,073명이며 친외숙도 전사했습니다. 만약 내가 목숨을 보존하고 군마를 모집하여 다시 나오게 되면 몸을 분기하여 창을 빼들고서 죽음으로써 이 외적에게 대해 보복할 것입니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박경신은 죄가 없는데 진야가 자신이 모면할 계획을 세우느라 박배신에게 죄를 전가시킨 것이니 진야의 마음속이 몹시 가증스럽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는 심지를 정직하게 가져야지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철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오리자 부총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영광스럽게도 국왕께서 왕림하여 주신 것만도 이미 감사하여 마음에 미안스러운데 감히 예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굳이 사양하니 상이 친히 상처를 어루만지며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를 위하여 힘껏 싸우다가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감히 교차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대인은 잘 조습하기 바라오 하였다. 대례를 행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라. 전일상께서 한강의 부교를 건너 가실 때 승지와 사관은 바로 뒤따라 수행했어야 하며 중국 군사가 가금하더라도 물러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 주차하신 뒤에야 속속 뒤쫓아 이르러 근시로서 호종하는 일을 형편없이 하였으니 도승지를 파직시키고 여타의 승지 및 주소와 한림을 모두 추구하소서. 시위 장사들은 뒤에 떨어져 오라는 명령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대오를 이루어 따라가 형편대로 점차 이르렀어야 했는데 각자 분산하여 재촉했음에도 때에 따라에 일찍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병조가 제대로 검찰하지 못하여 야차에서 시위하는 일이 끝내 형편없이 되고 말았으니 보고 듣기에도 지극히 놀랍습니다. 청컨대 병조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시키소서. 동궁을 소환하라는 명령이 한번 내려지자 백성들의 마음이 퍽 안정되어 경기 근처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점점 도로 들어오다가 이제 도로 중지시키다는 명령을 듣고는 더욱 흩어지게 되어 다시는 수습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의 기미가 지극히 중요하니 충분히 생각하고 살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리에게 이미 소환하였다고 대답하였는데 오래도록 서울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환의 괴약이 여길 것은 형세상 필연의 사실로서 마침내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니 어찌 대단히 미안스럽지 않겠습니까? 묘당에 다시 의논하여 소환하는 명을 급히 내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승지 등이 미처 시위하지 못한 것은 중국 군사가 검지하였기 때문이며 장사 등이 뒤떨어진 것은 경리의 명령 때문이지 모두 자의에 의하여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사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묘당과 다시 의논하는 일은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적장 소서 행장은 이미 돌아갔고 가등청정도 충주로만 향했다는 것이 당보에 나왔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정탐하여 보고한 것이 전혀 없이 무사한 때와 같았으니 외적이 비록 성밖에 도달하였더라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국가의 일이 진실로 한심스러우니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쪽 지방 사람들로서 외적을 피하여 이천, 여주, 원주 등지에 떠돌아다니며 우고하는 자가 얼마인지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향을 멀리 떠난 데다가 싸가지고 온 식량도 벌써 다 떨어져 굶주려 죽게 된 상황에 박도했으니 만약 위무하여 불러 모으지 아니하면 장차 도적이 되어 기내에 가득할 것이니 이는 진실로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무서와 정병이 많이 있는데 방어사의 종사관 박진원이 그 지방에 있으니 그로 하여금 군량과 군기를 주어 그들을 전쟁대 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면 그들은 살 방도를 얻게 되고 국가의 일에도 역시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을 변응성에게 급히 유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4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외적이 10일에 안성을 노략질하고 전진하여 죽산 지경을 침범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4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이 항복을 병조판서로 김명원을 경림군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4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양경리가 이름은 양호이다. 이자하였다. 도찰론 도어사 양은 긴급한 외정에 대한 일을 알립니다. 교활한 외적의 길을 나누어 진입해 오는데 우리는 외롭게 멀리서 온 병사로서 홀로 강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응원하여 기각의 형세를 취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소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산도가 함락당하여 전라도의 방어선이 이미 무너졌으니 이야말로 존망이 달린 위급한 때라 하겠습니다. 그 관건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국군은 사직을 사수하는 의리를 굳게 지키고 배신은 임금이 욕을 당하면 죽는다는 신하의 절의를 가다듬으며 부로와 자제는 목숨을 바쳐 떠나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견고히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의 창고를 털어 사졸들은 호개함으로써 성을 등지고 한번 싸워보는 용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거기에 우리 병사가 협조하면서 싸워 지키면 승전할 수도 있고 보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부에서 한두 번 암문하여 대의를 거듭 밝혔으니 양쪽 지방에 선유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폐하에게 보답하도록 하십시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9월 14일 신축 여덟 번째 기사 형 군문 이름은 형계였다. 이자하였다. 병부상서 형은 긴급히 외정에 대한 일로 알립니다. 우급사중 후가 앞의 상황에 대해 올린 제본 내의에 조선의 임금은 경고한 뜻이 없고 신하는 도피하려는 마음만 품고 있으며 백성들은 또 부상당한 새가 빈 총소리에도 놀라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원수를 무찌르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독신에게 명령을 내려 분명히 국왕에게 묻게 하기를 중국에서는 석국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어 왕사를 재차 동원하여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대 나라는 상하가 어정거리면서 싸울 뜻은 없고 오직 도피할 것만 생각하여 나라를 헌치짝 버리듯이 하니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오래도록 중화의 풍교를 사모하여 관대 지국으로 일컬음 받고 있는 처지니 필시 외노의 마졸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분발하여 중국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니 왕의 마음을 모르겠다.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털어놓을 뿐더러 병사에 관계되는 것도 거짓말로 꾸며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들이 만약 힘써 보존을 도모하여 삼군을 거느리고서 전진만 하고 후퇴함이 없다면
중국에서도 재력을 아끼지 않고 싸움터에 나아가겠지만 만약 스스로 사적을 경시하여 불 속에 숨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 편안함만을 구한다면 중국이 어찌 그들을 대신하여 지켜줄 수 있겠는가? 그저 우리의 강토만을 견고히 지킬 것이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그대들 임의대로 하게 할 것이니 속히 결단하여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 전자를 따른다면 우리도 작은 혐의를 버리고 합세하여 앞다투어 나아가 지친 적병을 견제하면서 대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보아 움직이겠지만 후자를 따른다면 역시 일찍 주저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 병사를 거두어 서서히 후퇴하여 우리 군사와 강토를 보존할 것이며 굳이 외노와 짧은 시간에 생명을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게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본에 대한 성질을 반드시 이미 제본을 거쳐 상지를 받들었으니 자문을 갖추어 보내게 하라. 해국이 과연 수치를 씻을 뜻이 있고 나라를 보존할 마음이 있다면 먼저 분발하고 통렬하게 스스로 경성한 뒤에 대일어서 신민을 권면하고 은혜와 신의로서 양인심을 굳게 결속하여 상하가 서로 일깨워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 즉시 병사와 군사를 많이 보내 그들을 도와 외적을 토벌하겠지만 만약 먼저 스스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숨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들을 위하여 지켜주지 않고 즉시 병사를 국경 근처로 철수하여 물러나 본강을 보존하다가 서서히 조처하여 해번을 정화할 것이다. 해국은 스스로 귀착할 것을 계획하여 되도록이면 중심을 토로하되 실지대로 상세하게 대답할 것이요 두 마음을 가져 우리가 군기를 그르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습니다.